예,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권연대가 이제 물 건너간 게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이 급하니까 이제 문재인 상임고문이 중재에 나섰지만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의 용퇴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민주통합당이 또 여론조사 오류를 지적하면서 자기경선을 요구해온 안산 단원갑의 백혜련 변호사에게 공천을 주면서 사태는 더 이제 좀 깊어지는 형국인데요. 이외에도 공천에 대한 후유증으로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또 검찰은 한명숙 대표 측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당이 안팎으로 좀 어수선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인영 최고위원이 연결되어 있는데 얘기 나누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그 백혜련 후보에게 공천장을 주기로 결정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안산 단원 갑 지역에서 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이 일정한 의미에서 여론조사 기관의 오류, 실수 이런 것이 그 야기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경선 불복의 심정으로 꼬투리 잡을 일을 조사하다가 불거져 나온 사실도 아니고요. 예. 통합진보당의 안산 단원 을측 인사들의 발언으로 알게 된 문제입니다. 예. 후보 간의 그 경선 결과가 0.0024% 정도의 차이, 아주 미세한 차이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예. 아마 3표쯤 차이가 난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 대상 지역 이외에서 응답한 5표의 결과는 치명적 영향을 미친 조사상의 오류, 실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바로 잡을 수밖에 없는 문제로 저희는 인식합니다. 예. 그 이정희 공동대표가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관악을 출마를 지금 강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에 대한 대응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요, 이런 사안이 다른 곳에서도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점은 승복, 불복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예. 오류와 실수 또 그로 인한 결과의 왜곡이 있다면 그냥 덮고 갈 성질의 것이 아니라 향후 야권연대나 후보 단일화의 과정에도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잡고 가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문제고요. 예. 백혜련 후보에게 공천장을 준 것은 이런 여론조사 기관의 실수, 오류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한 시간을 확보자 하는 조치일 뿐입니다. 예. 일단 두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해놓고 향후 단일화를 해나가면 치유될 수 있는데요. 예. 우리 당은 명백히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한 완전한 공천이 아니라 조건부 공천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곳도 잘못된 곳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지금 그 이정희 공동대표권이 나온 이후에 전체 그 통합진보당이 이긴 곳이 7군데, 수도권 49군데 가운데 7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민주통합당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나 재경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여기에 찬성한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오류의 시정과 정치적 결과에 대한 불복의 용인 이것을 동일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개별 후보들의 합당하지 않은 경선 불복에 맞장구 쳐줄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7군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들이 다시 나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 후보 간의 개별 후보들의 상황을 봐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거기에 동의해 줄 수도 있고 동의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그 관악을이나 안산의 단원갑과 같이 아주 명백한 그 사유로 확인되고 또 당사자들도 인정하는 이런 사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다만 그럴 것 같다 이런 추정을 가지고 저희는 이 문제를 판단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 안산 단원갑은 당사자들 가운데 한쪽만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쪽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바로 옆에 지역구에 그 중요한 비중을 가진 이런 분들의 그 언급을 통해서 나온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 말씀이시죠? 본인들이 저지른 문제가 아니라요. 조사기관, 조사 그 방법상의 오류나 실수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그 시정, 정정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입니다. 7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이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민주통합당의 지도부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자당 소속 후보들이 다시 나서겠다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명증한 사유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야권 연대 후보 단일화의 그 상대 당에 대해서 전체가 부정적인 그
경선을 한 것처럼 이렇게 예. 이미지화하는 것은 뭐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그러면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밝혀야 할 문제가 있다면 밝히겠습니다. 다만 예.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관악을과 안산 단원갑에 대해서 명징한 사유에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 나머지 지역 전체에 대해서까지 확산할 마음은 예. 없었다.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백혜련 후보에게 공천을 준 이후에 통합진보당의 그 후보하고 등록 이후에 단일화를 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본 선거가 들어가서요. 예. 선거 기간 중에도 단일화한 사례들은 사례가 있긴 있는데 지금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그 야권 연대 자체가 굉장히 좀 위기에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이 지역에서 단일화가 차후라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 좀 희망사항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절망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서 예. 야권 연대 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도록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반드시 후보 단일화는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시간 속에서든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부가 혹시 만났다거나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직 지도부 간의 만남은 없었고요. 오늘이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만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만나서 야권 연대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서 예.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이 시한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오늘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예로 보자면 후보 등록하고 나서라도 그 야권 연대를 복원시켜서 선거 기간 동안에 단일화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렇게 해야 할 문제가 있고요. 예. 예컨대 단원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예. 관악의 문제는 그 김희철 의원께서 탈당하시면서 이 문제가 좀 애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탈당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고요. 그러니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 차후 단일화도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무소속 후보를 위해서 민주통합당이 뛰어줄 수도 없는 걸 테고요. 어떤 형태건 간에 탈당한 문제는 잘못되었고 예. 당에 남아서 야권 연대 틀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탈당했어도 민주당 차원에서 김철 의원과 이 문제의 내용적인 예. 후보 단일화의 그 완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또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책임이고 도리다 이렇게 저는 예.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또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탈당을 하지 않고 민주통합당 내에 머물면서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또 단일화를 깼다는 비판도 또 당연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당도 그런 부분은 좀 곤혹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것은 탈당했기 때문에요.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네. 박영선 의원이 공천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고위원장직 또 특위위원장직도 사퇴를 했습니다. 저하고 어저께 인터뷰하면서 그 내용을 처음으로 밝혔고 그 내용 중에는 또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는데 당에 얘기한 바가 있느냐 했더니 그 전날 이인영 최고위원께 얘기한 바는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박영선 의원과 그 문제를 서로 깊이 고민하고 예. 상의했던 건 사실입니다. 박영선 의원께서는 결과적으로 경제 민주화 또 검찰 개혁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그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공천에서 그 좋은 인사들이 예. 반영됐어야 하는데 그걸 또 강하게 희망했었고요. 그런데 예. 그것이 불발한 것에 대해서 큰 책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영선 의원의 문제의식과 처지에 대해서도 공감하지만 예. 최고위원 사태만이 해결의 대안인가 이런 점에서 만류했었습니다. 예. 또 외부적으로는 공천 잡음으로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예. 우리가 이런 점에서 지도부로서 책임 있는 행동일까 이런 점에서 고민도 했고요. 뭐 그러나 아무튼 사퇴했습니다. 그렇게 사퇴하면서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냐고 질문 드려봤자 대답은 안 하실 것 같고 그래도 물어봐야 되겠네요. 차라리 보이지 않는 손이라도 확실히 있었으면 예. 이번 그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어떤 뚜렷한 경향이나 뚜렷한 실체 이런 것들이 등장했을 텐데 예. 그러지 못했던 점을 보면 뭐 보이지 않는 손 이런 것들이 없었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 좀 부정하고 싶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의외에 그 이름이 나오긴 했는데요. 권노갑 상임고문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특히 이번에 MB 정부 비리 특위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꽤 신경 써서 초청해온 유재만 변호사, 검사 출신이죠. 이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유재만 변호사가 검찰에 있을 당시에, 그러니까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현대 비자금 수사 때, 이거 이제 대북송금 관련이죠. 이거 중수 이과장으로 있었고, 그때 권노갑 상임고문을 기소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은 공천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다면서요. 그것이 공천에 반영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 얘기가 나온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공천 심사위원들, 특히 그 비례대표 심사위원님들의 그 양식, 예. 또 양심에 따른 그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외부의 어떤 입김, 영향력 이것으로 인해서 비례대표 공천 결과가 왜곡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임고문은 외부라고 보긴 또 어렵겠죠. 명백히 그 권노갑 고문께서 자신의 의사를 예. 공심위에 전달했다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예. 공천심사위원 대부분도 박영선 최고위원은 네, 말씀하십시오. 권노갑 상임고문이 직접 전달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네. 한명숙 대표가 휘둘리고 있다는 요지로 얘기했습니다. 한명숙 대표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신 건 사실이겠지만 예. 특정인의 특정한 부정적 시각 이런 예. 것으로 공천심사위원들의 결정, 자율적 결정 이것을 방향을 바꾸거나 틀거나 이런 예. 분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명숙 대표가 불쌍하다는 표현까지 했었는데요, 어제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보이지 않는 손은 그럼 도대체 뭐냐 하는 의문을 또 갖게 되기 때문에 계속 의문이 꼬리를 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면 실체가 명증하지 않을 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런 표현은 우리가 삼가해야 할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체가 명증하지 않을 때도 그런 표현을 쓰지만 실체를 밝히기 어려울 때도 그런 표현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또 제기가 되면서 한명숙 대표의 측근 신모 씨 자택을 어저께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이 신모 씨가 재정을 담당했고 한명숙 대표의 정말 측근이고 또 돈을 냈다는 박모 씨는 한명숙 대표와 이런저런 자리에서 2번 정도 만났다라는 얘기가 또 나와서요. 이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지금까지 검찰은 정치검찰이라 이렇게 오명을 받았습니다. 예. 이번 사안도 어떤 면에서는 여당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선거에 개입하지 않나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게 하는 몇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예. 우선 한명숙 대표가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첫날 본격적인 수사 시점을 공개한 겁니다. 예. 또 수사기관의 문제도 있는데요. 전주 완성구 선관위에서 수사에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지검 대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했습니다. 이건 예. 언론 노출을 높여서 선거의 영향력을 선거에 개입하기 하는 이런 의도가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돈이 오갔다라는 장소로 주장하고 있는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겼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일단 검찰은요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되 예.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에 개입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이 문제를 다뤄가서는 안 된다 이런 예.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계속되고 수사 내용이 일부라도 공표가 되는 과정이라면 검찰이 의도하지 않았던 선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거겠죠? 물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예. 이게 더군다나 야당의 대표와 관련한 그 주변 인사의 부정, 비리 예. 의혹 이런 것들을
수사하고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이나 정치적으로 부풀려질 경우에 예. 이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이 검찰이 아무리 사실에 근거한 불법 비리 의혹 수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다. 정치 검찰의 오명을 다시 반벽하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저희가 지적하게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민주통합당의 이인영 최고위원이었습니다.